네, 이슈앤피플 2부 이어가겠습니다. 국민의힘 홍석준 의원 그리고 더불어민주당 박상혁 의원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의견도 계속 받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얘기하겠습니다. 사실 요즘에 당대표가 된 김기현 의원보다 요즘 뉴스에 더 많이 나오는 분이 있어요. 구설이 끊이지 않고 구설을 계속 생산해내고 있는 김재원 최고위원 얘기인데요. 김기현 대표마저 자중하라 이런 말 할 정도니까요. 홍 의원님 역시도 지금 김 최고가 뭔가 잘못하고 있다 이렇게 보십니까? 지금 김재원 최고 같은 경우는 이제 득표가 그 1등을 냈습니다. 예, 예. 수석 최고위원이라고. 당헌 당규에는 수석 최고위원은 없는데. 아, 그렇습니까? 예. 자칭 이제 수석 최고위원이신데 사실 이제 정치를 하다 보면 좀 양극단의 좀 지지층에 좀 끌려가기가 좀 쉽습니다. 민주당도 지금 개딸에 불리는 조금 극렬 지지층이 있습니다만은 저희 역시 이제 정강원 목사로 이제 대별되는 그런 어떤 지지층이 있죠. 예. 우리 김재원 최고가 경선할 때 아마 정강원 목사 어떤 지지층으로부터 도움을 많이 받은 것 같아요. 예. 그전에는 황교안 대표가 이쪽을 조금 많이 좀 지지를 받았었는데 그런데 경선을 끝나고 난 다음에 이제 당의 이제 지도부로서 이제 생각과 좀 언급을 해야 되는데 김재원 최고가 조금 그런 면에서는 최근에 몇 번 이제 실수를 좀 하신 것 같고 예. 당에서도 좀 공식적으로 좀 자제를 좀 하라 이렇게 좀 이야기를 좀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김재원 최고가 뭐 하기 나름이겠습니다만은 당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좀 우려가 있는 시선으로 보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예. 박 의원님 어떠세요? 김 최고가 그때 실수한 거로 보세요? 아니면 고도의 정치적 계산이 깔렸다고 보십니까? 우리 홍 의원님은 같은 당이시니까 이렇게 말씀을 이렇게 조심스러워하니까요. 제가 시원하게 해드리겠습니다. 이준석 대표가 자기 SNS에 양두구육이라고 했다고 해서 예. 뭐 그것만을 가지고 그런 건 아닙니다만 징계한다 뭐 여러 차례 그 오랜 당내에서 비판 뭐 징계 이렇게 가지 않았습니까? 예. 저는 김재원 지금 최고위원이 뭐 전략이나 실언이 아니라 예. 평소에 생각을 얘기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이분이 기본적으로 뭐 삼선까지 하신 분인데 이렇게 예. 실언할 리가 저는 없다고 생각하셔요. 또 저 박근혜 정부 시절에 정무석까지 하셔서 예. 여러 가지 경륜과 경험이 있는 분이기 때문에 예. 저는 평소의 생각을 과감 없이 얘기한다고 생각합니다. 즉 예. 광주 민주화 운동에 대한 속내 예. 그걸 바라보는 생각 그리고 지금 자신이 이번 선거를 통해서 도움받았던 사람들의 생각 그리고 결국 정강원 목사가 우파 천하를 통일했다라고 예. 보는 이 전체 보수 진영을 바라보는 생각 이런 부분을 여과 없이 얘기했다라는 생각이 들고 예. 그런 측면에서 빨리 과연 국민의힘이 그동안 해왔던 것처럼 합리적인 보수의 길로 가려고 한다면 예. 징계해야겠죠. 징계 말씀하셨는데 저기 홍준표 최고위원이 홍준표 그 대구시장이 말한 것처럼 제명 정도. 뭐 제가 그 수위를 정하는 것은 아닐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예. 이런 부분과 관련돼서는 홍준표 시장이 굉장히 빠르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한 가지 여기서 덧붙이자면 홍준표 시장님은 이제 대구 시정에만 좀 최선을 다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 정도 제명 정도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홍 의원님은 보세요? 저는 홍준표 우리 시장을 통해서 지방자치단체장이 한마디 하는데 이렇게 중앙 언론에서 이게 관심을 받고 있구나 이런 보면은 참 정치인으로서는 부럽기도 합니다만은 어쨌든 당내에서는 분명히 좀 우려 섞인 시선과 그리고 김기현 대표가 저렇게 말씀하신 것은 사실상 구두 경고라고 볼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김재원 최고의 좀 언행에 따라서 결정될 것 같은데 사실 저희 당이 굉장히 좀 냉정합니다. 30일 날 우리 하영재 의원 또 체포 동의안이 또 본회의에 지금 들어올 건데 그렇죠. 지난번에 정찬민 의원 때도 그렇고 저희가 굉장히 당이 지금 좀 냉정하기 때문에
김재원 최고도 자칫 잘못하면 만약에 조금 더 나가게 되면 진짜 예. 징계가 저희가 볼 때는 현재 분위기상 내려도 할 말이 없을 정도인 것 같습니다. 예, 이거 뭐 그냥 시장이 아니죠. 그래서 대통령 후보 여러 번 나오셨던 분인데 박 의원님 보시기에 국민의힘 잘 마무리할 거라고 보십니까? 뭐 최고 김재원 최고위원이 이 정도 선에서 일단은 물러서겠죠. 근데 결국 저는 냉정하다라는 게 결국 공천 안 줄 거라고 생각해요. 예, 근데 이제 그런 부분들 관련해서 계속적인 갈등의 소재들은 남아 있다. 예. 정상적으로 당이 유지되려면 그런 부분들 이런 발언하신 분들 공천 주기 어렵거든요. 예. 그런데 또 수석 최고위원 아닙니까? 굉장히 반발할 거고 이런 예. 부분들은 앞으로 계속적인 내관으로 예. 이제 갈등의 내관으로 계속 남아 있을 거다라는 생각이 들고 만약에 정말 여기서 더 나아가서 김재원 최고위원이 얘기하신다면 좀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국민의힘에서도 전 징계를 안 할 수 없을 겁니다. 이왕 다른 당 말씀하셨으니 다른 당 얘기하셨으니까 그거 물어볼게요. 최근에 그 김기현 대표가 주요 당직 인선 마무리했습니다. 국민의힘 당직 인선은 어떻게 보셨어요, 박 의원님께서는? 어제 대통령이 그런 표현 최근에 쓰는 표현을 쓰셨던데요. 답장너라고 예. 당연히 예상했던 대로 친윤 일색이지 않습니까? 사무총장부터 예. 뭐 여의도 연구원장 뭐 제가 알기로는 지명직 최고위원 한 분 빼놓고는 이른바 이준석 대표의 표현에 의하면 친윤 또는 예. 친윤 호소인들로 가득 채워졌습니다. 예. 뭐 결국 이렇게 하기 위해서 지난 전당대회를 어떻게 지내왔는지 예. 유승민 전 의원한테 예. 나경원 의원한테 예. 안철수 의원한테 어떻게 그 모질게 해서 그것도 그 전에는 이준석 대표를 뽑아내는 과정 예. 결국 친윤 체제 예. 용산의 여의도 출장소를 만들기 위한 이게 완성됐다 저는 이렇게 평가합니다. 용산 여의도 출장소라고 합니다. 그 원래 여당은 좀 대통령실하고 이제 보조를 좀 맞추기 위해서 좀 대통령과의 어떤 그런 어떤 관계가 사실은 뭐 정부의 성공을 위해서 대한민국 국가 전체적으로 사실 중요하죠. 예. 그리고 지금 현재 의원들 구성 상태가 사실은 직간접적으로 다 대통령과 친분이 있고 또 예. 대통령을 지지하시는 그런 의원들이 사실은 절대 다수인 이런 어떤 상황입니다. 저 자신만 하더라도 예. 대구 경북에서 처음으로 이제 윤석열 당시 후보를 지지하면서 대구 선대위원장도 맡았습니다만은 예. 지금 의원 분포가 이렇기 때문에 사실은 좀 뭐 친윤계로 구성할 수밖에 없는 예. 현실적인 이런 어떤 상황인 것이고 저는 반드시 또 이게 나쁠 거냐 예. 저는 이게 대통령과 이런 관계에서 소통이 잘 되고 있는 것이 저는 반드시 나쁜 것만 있는 것은 아니다. 단지 이제 중요한 것은 뭐 친윤이나 뭐 비춘윤 이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그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고 국민의 어떤 생각을 제대로 예. 전달 소통하면서 정책을 만들어 가느냐 저는 여기에 좀 달려있다 봅니다. 국민의힘 당직 개편 얘기했으니까요. 그럼 뭐 민주당 당직 개편 얘기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참 박상혁 의원님 한 자리 맡으셨는데요. 네. 디지털 전략 사무부총장을 맡게 되셨다. 같이 축하해드려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제가 오기 전에 축하를 드렸습니다. 그러셨습니까? 사실 그래서 당직 개편 얘기를 먼저 질문을 드린 거였어요. 그러니까 국민의힘 얘기를. 자, 홍 의원님. 네. 민주당의 당직 개편은 어떻게 보셨어요? 우리 그 박상혁 의원은 뭐 제가 볼 때는 앞으로도 크게 그 정치적으로 성공하실 분이고 사실 디지털 전략부총장이 그렇게 큰 자리는 아닙니다만 어쨌든 역할을 맡으시어서 잘 하실 거라고 믿고 예. 원래 저 자리가 김남국 의원 자리였어요. 예. 이름이 이제 미래에서 이제 디지털 전략으로 조금 바뀌었는데 예. 그런데 저는 이번 민주당 당직 개편은 이재명 대표가 결국은 앞으로 계속해서 날아오는 이런 체포 동의안이라든지 당내 비판에 대해서 예. 속칭 중립지대 내지는 비명계에 속한 의원들을 달래기 위해서 예. 뭐 한 것이고 그런데 이제 달래기 위해서 하는데 가장 핵심적인 당직이라 할 수 있는 사무총장 자리는 예. 조정식 의원으로 그대로 이제 유임을 시켰죠. 원래 예. 당이 뭐 여러 가지 당직이 있으면 가장 핵심적인 자리는 결국은 당 대표, 원내 대표 결국은 사무총장입니다. 예. 그러니까
사무총장을 바꾸지 않고 당직 개편을 한 것은 어떻게 보면 예. 비명계를 달래기 위한 어떻게 보면 좀 쇼적인 성격이 있다. 예. 쇼적인 성격이 강하고 처음부터 외부에서 조홍천 의원이라든지 뭐 많은 비명계 의원이 요구했지만 조정식 사무총장을 처음부터 교체할 의사는 없었다. 예. 그런 어떤 연장선상에서 저는 당직 개편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조금 뭐 말씀을 드리면 뭐 특정 동료 선배 의원님들을 말씀드려서 참 쉽지는 않은데 조정식 총장 같은 경우는 원래도 원만한 성격으로 또 당내 지금 신망이 좀 높은 편이죠. 물론 예. 이재명 대표와 가깝다는 것을 부인할 수는 없습니다만 예. 저는 그런 점들이 지금의 국면에서 안정감과 그리고 또 말씀하셨던 것처럼 사무총장은 핵심직이기 때문에 예. 이 직위를 교체하게 되면 업무 파악이라든지 여러 가지 과정들에 있어서 좀 어려운 점들이 충분히 고려되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예. 정책위 의장에 이제 김민석 의원이 돌아왔습니다. 예. 언론에는 화려한 뭐 복귀다 이렇게도 하는데 아시는 것처럼 지난번 전당대회 때 예비 경선을 하면서 김민석 의원이 정말 과거에 예. 그 화려한 언변으로 가장 강력하게 이재명 대표를 비판했던 분입니다. 예. 그런 분을 정책위 의장으로 이렇게 임명한 것은 그런 문제의식과 비판의식도 가감없이 포용하겠다 저는 이런 생각을 대표께서 보여주셨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거기에 덧붙여서 나머지 여러분들 또 문재인 정부에서 장관 또는 여러 청와대에 계셨던 분들까지도 포괄 하면서 그런 그 대표에 대해서 갖고 있는 비판적인 생각이 있는 분들도 함께 이 포용하고 가겠다라는 그런 좀 것들을 좀 천명해서 어느 정도 균형을 맞췄다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조금 전에 그 홍 의원님이 질문했던 거 디지털 전략 사무부총장 진짜 중요한 자리 아닙니까? 중요한 자리로 만들어야 되겠죠. 결국 이제 정당은 이제 온라인 정당 그다음에 다양한 당원들의 목소리, 국민들의 목소리를 어떻게 연결하고 소통하느냐가 좀 더 핵심적인 과제가 되니까요. 그런 예. 점들을 더 열심히 일해 나가려고 합니다. 조홍천 의원이 그런 말 했잖아요. 위기에 빠진 당을 구하려면 당직 개편이 아니라 이재명 대표 물러나야 한다 이런 말 했는데 그 말씀에 대해서는 박 의원님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뭐 조홍천 의원님이 지금 당장 대표가 물러나야 된다 이렇게 저는 이해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과정 속에서 이재명 대표가 그 적극적으로 당내 여러 의원 그룹들과 소통하려는 점 그리고 얼마 전에 있었던 의총에서도 그런 점들을 좀 허심하게 얘기했던 점들이 많은 당내 의원들이나 여러 지지자들에게 충분히 다 소통이 좀 되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예. 그런 점들을 바탕으로 해서 지금의 이제 어려움들을 좀 헤쳐나가야 된다는 생각이 드는데 예. 저는 당원들을 굉장히 많이 만나는 편입니다. 작은 뭐 5명, 10명부터 몇십 명, 몇백 명 단위까지 지역에 있는 당원들을 만나 보면 예. 어떤 분들은 그런 좀 강한 목소리를 내는 분들을 이른바 개딸 이렇게 표현하실지 모르겠는데 예. 굉장히 당에 대한 애정과 헌신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강한 분이에요. 예. 다소 어떨 때 표현이 거칠 수 있을는지 모르지만 그런 부분들은 충분히 해설하고 소통하면서 나아가는다면 이렇게 당이 어려울 때 이분들만큼 당의 어떤 발전의 원동력이 될 수 있는 이런 열성적인 마음을 갖고 있는 분들이 있다라는 것이 저는 굉장히 좀 축복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당의 원동력 축복이라고 보시는 거군요. 예, 왜냐하면 실제로 만나보면 이분들이 오랫동안 당을 지지했거나 당에 들어오지는 않았지만 그랬던 분이거나 이제 막 당에 또 들어오신 분들이에요. 그래서 아직 그런 부분에 대해서 소통하는 거라든지 이런 부분들 아직 서투르시긴 해요. 그러나 그 열정, 민주당을 사랑하고 다시 재집권해야 된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마음들만큼은 그 어느 누구보다도 강력하신 분들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분들과는 필요한 내용들이 있으면 소통하고 교육하고 함께 해나가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없는 정당을 생각한다면 과연 정당이 존립할 수 있는 것인지 뭐 그런 말도 있지 않습니까? 이런 애정 없이 어떻게 당이 더 성장 발전하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너무 무슨 프레임 걸듯이 이렇게 하는 것은 좀 적절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민주당 당내 갈등 어떻게 보세요? 우리
박상현 의원이 이제 당직자로서의 어떤 자세가 딱 갖춰지신 것 같아. 강성 지지층에 대해서 이제 저렇게 이제 말씀을 하시는데 사실은 이제 강성 지지층은 어느 당마다 있는데 굉장히 이제 당이 위기에 빠졌을 때는 도움이 되지만 그러나 당이 외연을 확장을 하고 또 합리적인 중간 보수를 또 하는 데는 굉장히 또 때로는 방해 내지는 또 걸림돌이 되는 것도 사실입니다. 지금 최근에 이재명 대표에 대한 질서 있는 퇴진론이 민주당 당내에서 좀 많이 좀 사라진 것 같아요. 그것은 이제 이재명 대표가 중립지역이나 비명계 의원들을 계속해서 만나서 좀 뭐 설득도 하고 또 당직 개편 같은 이런 또 액션도 좀 보이고 또 외부적으로는 윤석열 정부 막 공격하고 이러면서 상당히 조금 이제 수그러드는 그런 어떤 기미가 있는데 제가 볼 때는 굉장히 좀 거대한 폭탄을 민주당 계속 안고 가는 거다. 언제 터질지 모르는 폭탄을 계속 안고 가는 거라고 좀 생각을 하면서 저희 당 입장에서는 민주당이 이제 빨리 조금 정상화됐으면 좋겠는데 사실은 이재명 대표 방탄을 위해서 좀 계속해서 좀 합리적인 어떤 그런 어떤 의회 관계가 지금 안 되고 있는 것이 저희들은 좀 안타깝습니다. 예를 들면 지금 회기만 하더라도 3월 회기가 보통 3월 5월 6일인데 3월 1일부터 잡히는 거라든지 또 4월 회기가 4월 달 잡히는 게 아니고 지금 3월 31일부터 잡히는 거라든지 회기 일정부터 시작을 해서 모든 일정 관계 또 여야 협상 관계 이런 것들이 그 저변에는 굉장히 이재명 대표 방탄에 저는 그 많이 있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아무쪼록 이런 관계가 잘 좀 조성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뭐 여기까지 들어야겠네요. 상대당을 참 걱정하면서도 할 말을 다 하시는 두 분이었습니다. 오늘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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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국민의힘 홍석준 의원 그리고 더불어민주당 박상혁 의원과 함께했습니다.